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는 7월 첫 주 포커스잇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상반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각 부문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CPU 세대 교체로 지각 변동이 있었던 컴퓨터 업계를 홍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상반기 PC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립 브랜드 PC 전파 인증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컴퓨존에서 판매한 조립 브랜드 PC 아이웍스가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용산 소규모 상인들이 판매하는 조립 브랜드 PC도 모두 인증의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는 전파법을 개정하고 미국의 FCC 사례처럼 미인증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PC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립 PC 인증권은 일단락됐습니다. 인텔의 3세대 코어 프로세서 아이비 브릿지의 출시도 화제였습니다. 아이비 브릿지는 2세대 코어 프로세서보다 더 좋아진 그래픽 성능과 적은 전력 소모로 데스크탑 CPU 시장은 물론 노트북 시장의 흐름까지 바꿔놓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지포스 600 시리즈의 출시도 이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케플러 아키텍처를 사용한 지포스 600 시리즈는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성능으로 그래픽카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드디스크의 가격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태국 홍수로 인해 올라간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올해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가격이 뛰었던 작년 10월에 비하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비싸게 판매돼 PC 시장의 경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SSD의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용량 대비 가격 면에서 하드디스크를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상당수의 SSD 제조사들이 하드디스크의 가격 폭등에 맞춰 SSD 가격을 내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하반기 역시 SSD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상반기 노트북 시장의 키워드는 일석이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태블릿 시장도 경쟁이 뜨거웠다고 하는데 정소라 기자가 노트북과 태블릿 시장을 짚어봤습니다. 성능을 택하면 이동성을 포기해야 했고 이동성을 택하면 성능을 일부 포기해야 했던 것이 기존의 노트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시장은 성능과 이동성을 모두 챙긴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소비자 구매 패턴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코어 i 프로세서를 단 울트라북입니다. 지난해 말 등장한 1세대 울트라북은 얇고 가벼우면서 성능도 탄탄해 노트북 유저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이어 지난 6월 3세대 인텔 코어 i 프로세서 아이비 브릿지를 단 2세대 울트라북이 출시돼 성능과 이동성 둘 중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트북 제조사들 또한 제품 라인업을 늘리고 가격을 다양화한다고 밝혀 올 하반기 울트라북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블릿 시장의 열기는 더 뜨겁습니다. IT 시장의 공룡 기업으로 불리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태블릿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로 분류되던 두 기업이 하드웨어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놓은 태블릿 또한 애플 아이패드를 견줄 만큼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내놓은 태블릿은 자사 운영체제 젤리빈이 들어갔고 가격은 아마존 킨들파이어와 비슷한 $199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키보드를 화면 덮개로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제품 모두 자사의 최신 운영체제를 적용해 호환성에 있어서는 최고라 자부합니다. 이에 뒤질세라 방대한 콘텐츠와 저렴한 가격으로 저가 시장을 꾸준하게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은 최근 킨들파이어 2를 내놓는다고 밝혔고 60% 이상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애플은 9.7인치의 기존 태블릿보다 작은 미니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대 공룡들의 진입,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태블릿 전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의 정소라입니다.
상반기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3 LTE 모델을 9일부터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출시 LTE 모델은 해외 출시 모델과 달리 엑시노스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또한 3G 모델에 비해 메모리가 1GB에서 2GB로 내장 메모리도 16GB에서 32GB로 커졌으며 지상파 DMB를 지원합니다. 대신 두께와 무게는 약간 늘었습니다. 망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모바일 무료 전화 보이스톡을 이용했던 10명 가운데 4명은 호기심에 잠깐 이용했다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3G나 와이파이 등 망 이용 환경에 관계없이 통화 품질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미니 아이패드가 올가을에 나올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요. 이 미니 아이패드는 8인치보다 작은 화면 크기로 조만간 애플 생산 협력사들이 부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구글, 아마존, MS의 7인치대 저가 태블릿 시장에 애플까지 가세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7개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스마트폰 외부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며 사용자들은 내년 1월부터 112 긴급신고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수신용 접시 안테나를 없애고 대신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한 셋톱박스를 통해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변형된 전송 방식을 내놨는데요. 케이블 방송사들은 탈법 위성방송 서비스라며 거세게 반발해 때 아닌 접시 안테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첫 방송을 시작해 한때 가입자 수 200만 명에 육박했던 위성 DMB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위성 DMB 사업자인 SK텔링크는 지난 2일 방통위에 위성 DMB 서비스를 오는 8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방송을 볼 수 있어 유료 방송인 위성 DMB 이용자들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KT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는 스마트 드라이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30나 소나타 등 현대자동차를 구입하면 KT의 올레 스마트 홈패드 패키지 또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LTE를 제공합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만 2천 대가 넘었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신규 등록 수입 차량도 1,578대로 집계돼 4개월 연속 10,000대를 돌파했는데요. 가장 많이 팔린 차는 BMW 520D고 토요타 캠리, 벤츠 E300이 뒤를 이었습니다. 로지텍 코리아는 아이패드용 키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케이스 겸용 키보드로 책처럼 접히는 폴리오가 제품을 보호합니다. 태양광뿐 아니라 실내외 전등빛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블루투스 키보드가 내장됐으며 완전 충전 시에 빛이 없는 곳에서도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가장 빠른 메모리와 최대 용량을 지닌 USB 메모리 등 신제품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특히 현존하는 메모리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마이크로 SDHC는 읽기와 쓰기 속도가 각각 초당 95MB와 90MB입니다. USB 3.0을 지원하는 익스트림 USB는 초당 190MB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4GB부터 최대 128GB까지 지원하는 USB 메모리 크루저 글라이드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제품들은 모두 파일 암호화 및 암호 보호 기능 등이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용량의 냉장고를 출시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900리터의 용량으로 기존 양문형 구조를 탈피해 신개념 T타입의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냉장실을 상단에 그리고 무거운 제품을 넣는 냉동실을 하단에 만들었으며 3개의 독립된 냉각기와 단열재로 효율을 높였습니다. 리얼 메탈 소재로 5가지 패턴을 적용해 쉽게 질리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도 특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